언제부턴가 살짝만 스쳐도 팔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한번 생긴 멍은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아 속상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거울 앞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죠? 마치 내 소중한 피부가 한없이 얇은 한지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서 외출 준비할 때마다 아휴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는 멍을 보며 언제 또 어디서 멍이 생겼나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조심스러워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70평생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어루만지며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의 빛을 찾아온 피부과 전문의 박선혜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또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그 고귀한 세월의 흔적이 왜 이리도 야속하게 피부 위에 남는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연약해진 우리들의 지친 피부를 위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 못할 고민을 위한 한 의사의 진심 어린 호소이자 작은 희망의 처방전입니다. 혹시 지금 내 피부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려 하셨다면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삶에서 피부 때문에 한숨 짓는 날을 크게 줄여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피부는 참 정직합니다. 20살을 정점으로 탄력과 생기를 자랑하다가도 세월의 강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조금씩 잃어가죠. 특히 이른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피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더 아껴주고 돌봐달라고요. 그렇다면 왜 젊을 때는 작은 상처쯤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물던 피부가 이제는 작은 압력에도 쉽게 멍들고 한번 상처가 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피부 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피부의 뼈대와도 같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중요한 건축 자재들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튼튼했던 집의 기둥과 서가래가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이 성분들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힘없이 얇아지며 주름이라는 세월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에서 방패 역할을 하던 표피층 자체가 얇아지고 피부 속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고 있던 피하지방층마저 줄어드니 피부는 마치 가뭄 만난 논바닥처럼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나는 멍이 원래 잘 드는 체질이야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부분, 바로 피부 아래 숨겨진 가느다란 실핏줄, 모세혈관의 약화입니다. 이 모세혈관들도 나이가 들면 그 벽이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쉽게 툭하고 터져 시퍼런 멍 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심지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피부는 더욱 생기를 잃고 재생 능력마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팔다리에 있는 그 이름 모를 멍 자국이 내 혈관이 약해지고 있어요. 라고 외치는 당신 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피부 자체의 변화에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 C, 비타민 K, 아이런,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아이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회복이 더뎌지며 한 번 생긴 멍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연약해진 피부와 시도 때도 없이 드는 멍은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세월의 형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몸속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우리 몸의 간절한 요청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약해진 피부 때문에
평생을 사랑했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느 76살 최정수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 속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정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손수 가꾼 아담한 정원에서 철마다 피어나는 꽃과 자라는 채소를 보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새벽 이슬 머금은 흙냄새,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온기, 그것이 바로 최정수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5년 전부터인가요?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 일이 조금씩 힘에 부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원 일을 하고 나면 팔과 다리에 자잘한 생채기와 함께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작은 나뭇가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베인 듯 쓰라리고 한 번 생긴 상처는 덧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최정수님은 정원에 나가는 발길을 끊으셔야 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호미 자루 잡는 것도 두려워요. 틀 한 번 만졌다가 또 어디 찢어지고 멍들까봐 겁부터 납니다. 매일 아침 나를 반겨주던 내 정원이 이제는 그림의 떡이 되었으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상실감과 슬픔이 제 마음까지 아리게 했습니다. 최 어르신처럼 이렇게 연약해진 피부는 단순히 보기 싫은 멍 자국 몇 개를 남기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상 활동을 제약하고 삶의 소중한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취미 생활이나 외출이 이제는 피부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고 점점 더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처럼 약해질 대로 약해진 피부를 다시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값비싼 피부과 시술이나 특별한 약만이 해답일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돌보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고 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그 잠재력을 깨우고 강철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3가지 핵심 원칙, 바로 3중 피부 방어막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당신의 피부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피부 속 영양 탱크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외투를 걸쳐도 속옷이 부실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듯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부터 건강해야 겉으로도 그 윤기가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 피부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몇 가지 핵심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관 청소 부이자 피부 보호막 강화제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들깨, 아마씨유에 풍부한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 합성을 돕는 피부 탄력 발전소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듬뿍 들어있죠. 이것들 안 챙겨 드시면 아무리 값비싼 영양 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피부는 계속 힘없이 처지고 칙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아요. 다음은 멍방지 특공대이자 피부 재생 해결사인 비타민 K와 아연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 멍이 드는 것을 줄여주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지푸른 잎 채소에 풍부합니다.
아연은 피부 세포 재생과 상처 회복에 필수적인데 굴이나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생명의 벽돌이라 불리는 양질의 단백질, 기름기 적은 살코기,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통해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피부가 속부터 탄탄하게 차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 하루 1.5리터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 한 잔의 힘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 피부의 사막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즐겨 마시는 피부와 혈관을 정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피부 탄력 스무디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까요? 믹서에 블루베리 반 줌, 시금치 한 줌, 아몬드 5알,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나 물 반 컵을 넣고 갈아주면 끝입니다. 맛도 좋고 만들기도 간편하죠. 또는 혈액순환을 돕는 따뜻한 생강대추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당신의 피부 나이를 10년은 정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면 압니다. 영양만큼이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특정 약물을 오래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5세 김철민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심장 문제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히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다리에 커다란 시퍼런 멍들이 자꾸 생기고 한번 생긴 멍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원장님, 혹시 내 피부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매일같이 늘어나는 멍 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시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다행히 심각한 혈액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이신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출혈 경향이 다소 높아져 있었고, 여기에 피부와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 특히 비타민 K 섭취가 현저히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병원 약 잘 챙겨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는데,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오히려 그 약물 때문에 특정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해지거나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모르고 계속 약만 믿고 계시면 약의 효과는커녕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더 큰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현재 드시는 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용량이나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잎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강력하게 권해드렸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늘리시도록 자세한 식단 상담을 해드렸죠. 김 선생님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셨습니다. 몇 달 뒤 김 선생님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멍이 거의 안 듭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어디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멍이 생겨 있곤 했는데 이젠 웬만해선 멍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약물 복용 중에도 올바른 영양관리와 생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죠. 내가 먹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 그리고 저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영양관리를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의 효과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속을 영양으로 튼튼하게 채웠다면 이제 겉에서도 우리 피부를 소중히 아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 피부를 위한 두 번째 방어막은 바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외부 관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거친 때수건으로 온몸의 때를 박박 밀고
건조한 가을바람에도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바르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소중한 당신 피부를 스스로 공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습입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처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수분을 꽉 채워주는 성분이 든 순한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목욕이나 세안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딱 3분 안에 온몸 구석구석 듬뿍 발라주셔야 합니다.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덧바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건 1년 365일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도 같은 필수 습관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흉이자 검버섯, 기미는 물론이고 무서운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심지어 실내에 계실 때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은 어김없이 우리 피부를 공격합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등, 팔다리 등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히 바르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바르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 드시고 값비싼 화장품 발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더해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아주 부드러운 마사지도 좋습니다. 거창한 기술이나 도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를 바르실 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팔다리를 심장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거나 손가락 끝으로 마치 피아노 건반 두드리듯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있는 힘껏 세게 문지르거나 꼬집거나 강하게 두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연약한 피부와 약해진 혈관은 그런 과도한 자극에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아기 피부 다루듯이 부드럽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강철 피부를 위한 마지막 3번째 방어막은 바로 피부를 지키는 현명한 생활 습관입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거친 화학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러운 순면 소재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항상 50에서 60% 정도의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마치 성벽을 쌓듯 당신의 피부를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지만 연약한 피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최정수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할머니께서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중 방어막 비법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껏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K가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정원 일 하실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과 부드러운 장갑을 착용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당신의 피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보습 마사지도 빼놓지 않으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뒤 할머니는 예전처럼 정원에서 마음껏 흙을 만지고 꽃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며 제게 직접 키우신 탐스러운 토마토 한 바구니를 수줍게 건네주셨습니다. 원장님 보세요. 이젠 멍도 거의 안 들고 피부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다시 정원에 나가는데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제게는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 할머니처럼 올바른 관리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피부에도 아직 희망은 눈부시게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종이장 피부와 시퍼런 멍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튼튼한 피부는 단순히 보기 좋은 젊음의 상징을 넘어 우리 몸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건강한 노년의 당당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양요법, 내부관리법, 그리고 생활습관들 어느 하나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작은 실천과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한결같은 정성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 후에 딱 3분만이라도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드러운 보습 마사지를 해주시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과 사랑이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남은 인생을 몰라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 특정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몸속 다른 곳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그 과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절대로 자가 진단만으로 심각한 피부 질환이나 몸속의 큰 병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도 꼭 이 강철 피부 비법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피부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주저 말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 제작에 귀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누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알찬 내용으로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박선혜였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매일매일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